주요 뉴스입니다. 새누리당의 2차 공천자 명단 발표를 앞두고 울산 지역 공천자 윤곽이 드러나고 있고 야권 단일화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야생 돌고래를 포획해 공연용으로 활용하겠다는 한 관광업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고래도시 울산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울산의 학교 안전사고는 1년 전보다 줄었지만 보상 금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일 발생한 남구 신정동 금은방 강도 사건 수사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월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절기상 경칩인 오늘도 울산 지방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어제부터 모두 17.5mm의 비가 내린 가운데 앞으로 10mm가량의 비가 더 예상됩니다. 오늘은 5.1도에서 8도, 내일은 6도에서 11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계속되겠고 내일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다고 울산기상대는 내다봤습니다. 오늘로 예정된 새누리당의 2차 공천자 명단 발표를 앞두고 공천자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설 야권의 단일화 작업도 점차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6개 선거구 가운데 3곳에 새누리당 공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2년 전 지방선거 때 공천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조직적인 공천 반대에 시달려온 중구 정가윤 의원의 공천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남구을 김기현, 동구 안효대 의원의 공천도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가윤 의원은 4선, 김기현 의원은 3선, 안효대 의원은 재선을 각각 노리게 됩니다. 그러나 현역 의원이 없는 북구는 경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주군의 경우 강길부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지만 당정 문제가 걸림돌이어서 이번 발표에서는 일단 제외된다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전략 공천 지역으로 분류된 남구 갑은 공천자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3선의 최병국 의원과 많은 도전자들은 물론 중앙당이 점찍은 제3의 인물 공천 가능성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의 윤곽이 나오면서 지역 야권의 단일화 작업도 서서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남구 갑의 경우 조승수 후보와 심규명 후보의 경선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중구와 울주군에서는 민주통합당의 당내 경선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정부가 야생 돌고래를 포획해 공연용으로 활용하겠다는 한 관광업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래도시 울산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의 한 돌고래쇼 공연업체입니다. 이곳은 20년 넘게 불법 포획한 돌고래 30여 마리를 사들여 훈련시킨 뒤 공연하거나 다른 곳에 판매한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그러자 돌고래 쇼를 위한 낫돌고래 포획 허가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했습니다. 농림부 장관 허가를 받으면 전시 공연 목적으로 돌고래를 잡을 수 있다는 수산업법 개정 고시에 근거한 국내 첫 허가 신청이었습니다. 하지만 농림부는 무기한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해제를 할 때는 그에 대한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 교육, 관람, 전시 이런 것이 사실 공익이라는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퍼시픽랜드가 사익을 목적으로 이번 농림수산식품부의 결정은 그동안 고래도시를 표방하며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해온 울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현재 울산의 돌고래 쇼장에 있는 돌고래는 모두 일본에서 수입한 것으로 수송비까지 합치면 마리당 1억 원가량이 들어갑니다. 포획 허가가 계속 보류되면 앞으로도 일본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살아있는 고래 관광을 추진하는 울산은 과제가 늘어난 셈입니다. 우리가 왜 일본에 돈 주고 그것도 칼자도시에서 포함한 건 아닌데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사업 쪽에 일을 하려면 결국 사과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은 좀 있는 건 사실이지. 돌고래와 같은 소형 연안고래는 국제포경위원회 규제를 받지 않은 만큼 포획 허가 쪽으로 정책을 선회해온 농림부가 다시 상반된 결정을 내리면서 고래도시 울산은 또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북구 정자해변에서 길이 1.2m, 몸무게 90kg가량의 돌고래 한 마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목격자 박상준 씨는 오후 3시 30분쯤 이 돌고래가 해변으로 떠밀려와 있는 것을 보고 바다로 다시 돌려보냈지만 1시간 반 만에 다시 해변으로 떠밀려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이 버려지는 폐가전제품에서 희귀금속을 추출해 활용하는 도시 광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폐기물도 줄이고 수익도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규태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문을 연 울산 자원센터. 직원들이 바쁜 손놀림으로 폐가전제품을 분해합니다. 불과 몇 분 뒤 소형 청소기에서 300g의 구리가 추출됩니다. 하루에 300개에서 400개 정도 해체하고 절단합니다. 그러면 구리가 한 30kg 정도 발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폐자원들은 한 곳에 모아진 뒤 전문 처리업체에 넘겨져 귀중한 자원으로 재생산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울산 자원센터에 모인 소형 폐가전제품은 260톤, 버려진 휴대전화도 4만 6천 개나 됩니다. 버려진 폐가전제품에서 추출한 고철은 무려 92톤, 플라스틱 67톤, 폐전선 8톤 등 8,500만 원어치입니다.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희귀금속까지 합치면 1억 원의 추가 수익이 기대됩니다. 폐가전제품은 울산은 물론 경주와 양산에서도 수거해 공급도 안정적입니다. 남구뿐만 아니라 다른 부근에 있는 소형 폐가전도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무상으로 수거해서 자원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광산화 사업이 폐자원의 재활용으로 환경도 보호하고 신규 일자리도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지난 시즌 K리그 준우승을 차지한 프로축구 울산 현대의 홈 개막전이 오는 11일 열립니다. 이 밖에 이번 한 주간의 일정을 윤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 신임 김철 회장 취임식이 모레 열립니다. 김철 회장은 취임식에 이어 기자 간담회를 갖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과 기업이 원하는 정보 제공 방안 등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축구 울산 현대의 2012 K리그 홈 개막전이 오는 11일 문수축구장에서 열립니다. 경남FC와의 홈 개막전에는 팬사인회와 사다리 타기 이벤트, 기념품 증정 등 팬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제46회 차용문화재 추진위원회 회의가 오는 8일 시청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차용문화재 개최 시기와 계획을 논의하고 새로운 추진위원 12명 등 34명에게 위촉표를 줄 예정입니다. 개학을 맞아 지역 234개 학교와 식재료 공급업체 등 409곳에 대한 식중독 예방 합동 점검이 진행됩니다. 울산시는 울산시 교육청과 식의약청 등과 함께 68개 점검반을 구성해 식품과 식기류 보관, 식자재 유통기한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UBC 뉴스 윤종입니다. 지난해 울산의 학교 안전 사고는 1년 전보다 9.6%가 줄어든 1,727건이지만 보상 금액은 17%가 늘어난 5억 5천여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학교안전공제회에 따르면 학교안전 사고는 초등학교가 5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유치원 순을 보였으며 사고 발생 장소는 운동장과 교실, 체육관 등의 순이었습니다. 공제회는 사고가 대형화되면서 건수는 줄고 보상금은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6월까지 50cc 미만 오토바이는 사용 신고를 마쳐야 하지만 사용 신고 건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와 5개 구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울산에 등록된 이륜차는 동구 52대, 울주군 19대 등 모두 103대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등록이 저조한 것은 평일에만 등록이 가능한 데다 최고 50만 원까지 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럽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새학기가 되면 이유 없이 배가 아프다, 또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호소하는 아이들 적지 않죠. 하지만 이 증상이 지속될 경우 새학기 증후군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건강백세 성경희 기상캐스터입니다. 긴 방학이 지나 새학기가 시작되면 아이들은 한 번쯤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인데요. 학교 갈 시간만 되면 배나 머리가 아프고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통이나 두통을 오랫동안 호소한다면 새학기 증후군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새학기 증후군은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생기는데 초등학생의 30%가 경험합니다. 특히 학교 생활에 꽤 적응한 4월에도 등교를 거부한다면 새학기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학기 증후군을 단순 꾀병으로만 볼 수는 없는데요. 실제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나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방치하면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드물게는 틱장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특히 자주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얼굴 쪽에 작은 근육, 입 주위라든지 눈을 실룩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칙적인 야외 활동과 부모의 칭찬이 새학기 증후군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백세 성경입니다. 어젯밤 11시 28분쯤 울주군 온산읍 이수화학 삼거리 앞 도로에서 44살 권모 씨가 몰던 K5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권 씨 등 차 안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발생한 남구 신정동 금은방 강도 사건 수사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35명으로 특별 전담팀을 꾸려 휴일도 반납한 채 CCTV에 찍힌 용의자의 동선을 역추적하고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 시간이 짧은 데다 목격자를 확보하지 못해서 아직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울산의 피해 구제 접수 건수가 1년 사이 3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에서 신고된 것은 1년 전보다 194건이 늘어난 748건으로 이 가운데 45%인 333건은 환급이나 배상, 교환 조치를 받았습니다. 피해가 많은 품목은 상조회사와 휴대전화, 의류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울산 항만공사가 해외 운영사 유치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항만공사는 박종록 사장이 오늘부터 이틀간 싱가포르 탱크터미널 운영사를 방문해서 울산항 인프라 투자 유치를 협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사장은 또 싱가포르 코트라 무역관 등도 방문해 싱가포르항의 무역 동향에 대한 정보도 수집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